웰컴백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세대 중기관총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이동형 플랫폼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자동차와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왔지만 오늘 주제 역시 결국 자동차 기술과 깊이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기 자체보다도 그 무기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차량과 기계 구조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장비의 첫인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중기관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개의 총열이 원형으로 배열된 구조는 흔히 게틀링 방식이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이 구조는 단순히 화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지속 사격 능력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총열이 회전하면서 열이 분산되기 때문에 과열을 줄일 수 있고 일정한 발사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선택은 자동차 엔진의 냉각 설계와도 상당히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모든 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무기를 떠받치고 있는 플랫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안정적인 받침대와 회전 구조 그리고 이동 가능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고정형으로 설치될 수도 있지만 최근 추세는 이동형입니다. 즉 차량 위에 장착되어 필요할 때 빠르게 위치를 옮길 수 있는 형태죠. 여기서 자동차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체 강성 서스펜션 구조 하중 분산 설계가 모두 새롭게 고려되어 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나 상용차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특히 반동 제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관총은 발사 시 강한 반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차량 구조에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플랫폼 하부에는 반동 흡수 장치와 회전 안정화 구조가 함께 설계됩니다. 이는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을 통해 노면 충격과 코너링 하중을 제어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공학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이런 중기관총 시스템은 단순히 병력 지원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 체계의 일부로 활용됩니다. 특히 저고도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드론과 같은 소형 공중 위협이 증가하면서 빠른 반응 속도와 높은 발사 밀도를 가진 무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비용이 높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관총 기반 시스템은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 이 장비가 탑재되는 차량은 일종의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군용 트럭이나 장갑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됩니다. 전력 공급 장치 제어 컴퓨터 센서 연결 시스템 등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완전히 다른 전력 구조를 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엔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의 설계 철학이 달라지는 것이죠. 상부에 장착된 무기 시스템은 보통 원격 조종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즉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통제 장치에서 조작이 가능하며 직접 사람이 노출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역시 자동차 기술의 자동화 흐름과 연결됩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과 원격 제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군용 차량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무기 시스템이 차량의 주행 성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상부에 무거운 장비가 올라가면 무게 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복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체 폭을 넓히거나 하부에 추가 중량을 배치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SUV나 픽업 트럭에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할 때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최근 공개된 차세대 중기관총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화 수준입니다. 표적 탐지, 추적 조준, 발사까지의 과정이 상당 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지만 시스템이 많은 부분을 보조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모든 것을 직접 조작하던 시대에서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등장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사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 장비의 외형이 미래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진 디자인, 노출된 기계, 구조, 센서, 모듈은 단순한 미적 요소가 아니라 기능에서 비롯된 형태입니다. 자동차 디자인에서도 공기역학과 냉각 성능을 위해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듯이 이 무기 시스템 역시 기능이 디자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장식은 거의 없고 모든 구조가 목적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장비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강한 시각적 인상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총열이 정렬된 모습은 사람의 본능적인 주의를 끕니다. 크기, 반복, 구조, 금속 질감은 기술적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이런 이미지를 썸네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지가 항상 실제 운용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홍보용 렌더링이나 전시용 모델이 포함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채널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무기 시스템은 이동수단 위에서 완성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장비라도 적절한 차량 플랫폼이 없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2차 세대 중기관총 시스템은 자동차 공학, 기계 공학, 전자 공학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보는 자동차 기술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군용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 민간 기술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통신 기술, 내구성, 소재 등 많은 기술이 군에서 먼저 개발된 뒤 민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무기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안정화 기술이나 원격 제어 기술 역시 언젠가는 일반 차량이나 산업 장비에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단순히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에 탑재된 중기관총 시스템은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방어 체계와 함께 운용됩니다. 즉 하나의 팀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자동차로 치면 교통 시스템 전체와 비슷합니다. 한 대의 차량만으로는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신호체계, 도로 인프라, 다른 차량과의 조화가 있을 때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방어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차세대 중기관총 시스템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라는 의미보다 이동성과 자동화 그리고 플랫폼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흥미로울 것입니다. 기술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분야에서 발전한 개념은 다른 분야로 확장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이미지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동수단과 기술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